전국의 체육 선생님께 이제 셔틀콕 발사기 이야기 한 편 해드릴게요. 우리 집 사람이 제발 좀 이게 얼굴 좀 까지 말라 해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우리 신혼여행 갈 때 우리 집 사람이 사줬는 건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낀 적이 없어요. 오늘 한번 꺼내서 해봤어요. 이게 뭐 우리 집 사람이 유튜브 영상에 당신 얼굴 나오는 거 꼴보기 싫다 그래가지고.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만 해갖고 될 게 아닌 것 같아갖고 감정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연당중학교에 에이스 하러 간 건이에요. 그 최근에 제 그 텐션헤드 출시해가지고 되게 예약받고 바빴잖아요. 그랬는데 또 고를 때 있잖아요. 고를 때 이제 에이스가 터져가지고 여기서 대구에서 강원도까지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. 그래갖고 에이스 갔다 올 때 되게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초조했죠. 그 이야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셔틀콕 발사기를 기필코 배드민턴 연구소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죠, 자영업자. 뭐 사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작고 저 혼자 이제 원맨쇼 하는 거죠. 저 혼자 이렇게 통관세 다 내고 이렇게 정식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면서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저는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크게 하는 업체들 많아요. 제 따위는 비교도 안 되고.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살아남아야 했잖아요. 나는 살아야 되니까. 생존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AS밖에 없었죠. AS를 완벽하게 해주면서, AS를 철저하게 해주면서, 이제 그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, 여러분. 그냥 내가 뭐 AS 잘해줘가지고, 너희들 나한테서 사야 돼. 무조건 학교 선생님들, 체육 선생님들 무조건 사야 돼.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, 그것도 너무 많이 사도 힘들어요. 다녀오고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제일 밥 먹고 살 정도로만 팔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왜 이제 AS 이야기 그냥 재밌게 한 편 엮어드릴게요. 이제 판매할 때 또 이거 뭐 막연하게 지금 일하다가 오늘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지금 몇 시고? 지금 저녁 8시 됐네요. 좀 쉬고 있어요. 알루미늄 계속 이렇게 고속절단기로 자르다가. 그래 이제 연당초등학교에서 그것도 바로 한 게 아니에요. 지금은 제가 도매를 절대 안 내거든요. 어제 어렵게도 이제 학교 납품하는 업체에서 막 전화를 해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봐서 튜닝해서 판매하는 그 모델을 자기가 도매를 달래. 그래 내가 도매를 안 낸다 했지. 왜냐면 앉아서 그거는 그냥 꿀 빠는 거고 나는 그냥 가서 빼기 치는 거거든요. 왜냐면 그거 사면 또 시연해달라고 납품하려면 내보고 갖다 와달라고 내보고 이제 또 이렇게 배달비를 주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예전에는 진짜 많이 팔려고 애를 썼었어요. 많이 이렇게 알려지기를 바랬고. 어쩌라요. 처음에는 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갖고 저한테서 바로 안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었어요.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면 행정실에서 살림 사는 분들이 이제 학교 살림을 행정실에서 살잖아요. 그러면 기필코에서 사달라 해도 이 비슷한 모델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딴 데서 그냥 싼 데서 사버리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입찰을 되게 싸게 받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꼬라지로 돌아가잖아요. 그래갖고 어차피 너 이렇게 네가 수입해서 파는 건데 도매 나도 좀 주라.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파나 저렇게 파나 너는 어차피 남는 거 아니냐. 그래놓고 다시 전화하고 내가 배달비 줄 테니까 너가 좀 다녀와주면 안 되겠니?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? 어차피 도매로 받은 게 본사가 네 개념인데 너가 이제 에이스 다 좀 책임져 줘야지.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처음에는 그것도 뭐 감사하면서 다녀왔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귀찮아지죠. 근데 이게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충분한 어떤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그걸 받고 판매했으면 그 이후에 AS가 잘 되는데, 난 도매로 줬는데, 그럼 줘서 처리해야 되는데, 이렇게 꼬이는 거죠, 일이. 이제 연당중학교 이 건도, 그쪽 해당 지역에 그쪽에서만 이렇게 계약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시죠? 그 지역 상품권 같은 거 있잖아요. 지역 살리기 뭐 이런 거. 그래갖고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정해가지고 사장님 한 번만 좀 도움해 주시고 사장님이 직접 좀 다녀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해서 다녀온 건이었어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하고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어요.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물건을 도매를 줬고 그 도매 준 업체에서 그걸 팔았고 팔았는데 에이스 터지면 기필코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배달 좀 가달라 해갖고 그 선생님한테 배달 간 거예요. 그래갖고 1년 반 정도 지났나? 가면 참 쓸데없는 감정들이죠. 애잔해요. 저도 시골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도 안 믿는데 하루에 6km씩 걸어 다녔거든요. 나는 차가 잘 없어가지고. 그 시골 학교를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. 그때 나 24명 아직도 기억해요. 내 반에.
근데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폐교가 되고 없어지고 그런 마음들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. 이 배달 갈 때. 막 학교 왕성한데 있는 시내 번화 한 이런 곳에 가는 느낌이랑 저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골 이제 곧 없어질 것 같은 거기 갔다 오고 이러면 막 울먹울먹해요.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곧 없어질 학교인 줄 알지만 그래도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애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. 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사람이 막 우리 사람도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.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보면 열 몇 명 있는데도 막 다녀오고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 연당 중학교가 그 당시 1년 반인가 1년 전이었나 갔다 왔을 때 22명이었는데 그래 그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이제 21명 됐대. 그리고 애들이 이제 배드민턴을 그쪽에서 이렇게 되게 대회에서도 성적도 좋고 잘 활용한대요. 그래 고장이 났는 거야.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. 체육 선생님이. 그러니까 요럴 때 조금 힘들어요. 왜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재주도 있고 하지만 여자들은 연약하잖아요. 손도 그렇고. 그리고 막 그 기계가 되게 위태롭단 말이에요. 이 작동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. 그래갖고 선생님 요렇게 하세요. 내가 그렇게 엔진오일 가리듯이 계속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하셨군요. 우선 좀 머쓱하고 좀 질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선 시도해 보세요. 그럼 난 그래서 끝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도 잘 안 됐던 거예요. 왜냐면 저도 AS 터진다 해갖고 오이에 돈이다 해갖고 막 AS 비용을 쭉쭉 빨아먹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. 저는 되도록이면 한번 팔았을 때 그때 돈 나가먹었으면 그 뒤로는 별로 굳이 새 상품을 더 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맞지 있는 사람 더 쥐어짜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절대 없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해도 안 된다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. 한 2주 있다가. 나는 이제 끝났지 싶었는데 또 연락 오니까 솔직히 좀 귀찮지. 연락 안 오면 제일 좋죠. 근데 안 돼.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귀찮더라도 이렇게 긴 카톡을 보냈어요. 선생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이 내용 잘 들으세요. 1번, 내가 동영상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음품을 떼서 경동택배로, 택배로 안전하게 포장해서 그 부음품을 보내줄 것.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? 이게 안 된다. 그러면 행정실이라든지 남자체육 선생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과목 중에서 기술적으로 손 좀 재주 있을 법한 그런 남자 선생님을 연결해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원격으로 유튜브에다가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거를 교체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부품만 보내드리면 그거를 직접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. 또 세 번째, 그것마저도 안 되면 행정실에도 남자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가면 생각을 해보세요. 대구에서 그까지 가면 도로비하고 기름값만 해도 갔다 왔다 하면 20만원씩 깨진다. 그럼 내가 그 비용을 청구해야 되지 않냐. 이 부품비는 크게 비싸지 않다. 저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거든요. 최선이 이거 이렇게 차선까지 한 3가지 안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행정실에 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그 제가 적었던 구구절절한 그 선택사항들을 같이 읽으셨대요. 읽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뭐 돈 난가 먹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어떤 제가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우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태도는 전혀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쪽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냐면 학교에서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셨던 거예요.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그 출장비를 우리가 기꺼이 드릴 테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다른 부분들도 다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손 안 대고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좀 수리해 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. 아, 그렇습니까? 그러면 제가 미안하지만 기름값하고 이제 도로비 정도는 거기에 좀 보태 주십시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그리고 부품값만 딱 청구하고. 그래서 간 거예요. 시간 약속해가지고. 올라갈 때 이제 저 혼자 갔다 오면 된다 했는데 항상 우리 사람이 걱정이 많아요. 이제 너무 과속하고 이럴까봐. 그래서 옆에 타고 이제 갈 때 아무도 안 쉬고 이제 강원도까지 가는 거예요.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. 그리고 도착해서 정말 간단하게 빨리빨리 수리를 해드린 거죠. 수리를 해드리고 또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. 내가 이 학교에 다시 올 수 있을까? 두 번 다시 이 선생님을 내가 이제 이번 생에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? 내가 강원도에 이 학교에 이 사람을, 이 선생님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두 번째 맞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판매하지 않았지만 제한테서 이제 물건이 나간 거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고.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제 마음같이 잘 안 되다가 제가 간다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직접 가가지고 바로 탁 고쳐주고 정말 잘 날아가는 걸 이렇게 탁 보여드리니까 진짜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.
우리 학생들도 진짜 열심히 잘 지도하는 그 상도 제가 봤었어요. 애들도 진짜 열심히 재밌게 잘 치고 인사도 얼마나 잘하던지요. 그리고 시골 학교 가면 애들이 진짜 순박하고 착해요. 애들은 애들 같은 모습일 때 진짜 사랑스럽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거든요. 아, 우리 집 사람 또 전화 온다. 잠깐만요. 또 저녁 늦게 혼자 일하다가 많이 다치고 이럴까봐 살아나 죽었나 한 번씩 전화 옵니다. 자, 그렇게 이제 다녀오면서 이제 기분이 좋았나? 별로 안 가고 싶어요. 안 가면 제일 좋잖아요, 솔직히. 그리고 이렇게 원격으로 해드리고 싶어요. 그게 다 하거든요. 그래갖고 내려올 때는 집사람이 이제 운전 좀 해주면 이제 계속 전화 오고 막, 그래갖고 또 업무 좀 처리하고, 그리고 이제 휴게소 들러갖고 당신 옆에 타라 이러고 이제 또 열심히 달려 내려온 거죠. 점심은 그 뭐 휴게소에서 그 뭐 있잖아. 그런 거 간단하게 먹고. 그러니까 이게 내 같은 사람한테 누가 사주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.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나 혼자 막 영상 앞에서 뭐 나 기술 있고 이거 카면 알기고 이런 거는 시간이 필요하고. 근데 그 한 번의 구매는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. 그 한 번의 구매는. 진짜 이렇게 통발을 뚝 던져놨는데 먹이도 안 넣는 통발에 이렇게 물고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딱 한 번의 기회는 주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그런 기회가 주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다 팔리니까 이걸 정말 잘 살려야 되겠다.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불씨를 살려서 내가 이 장작불을 지펴야 되는 그런 느낌. 아, 여러분 캠핑 가가지고 장작불 잘 지핍니까? 요즘 막 토치로 막 다 태우듯이 그렇게 불 지피잖아요. 그거는 옛날에는 저는 불 때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그렇게 온돌방에서 살고 이랬었는데 불 지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. 그래갖고 그 작은 불씨 하나 여러분들 라이트 한번 딱 주면 그 화로에 그 장작불 붙일 수 있겠어요? 잘 못 붙이거든요. 종이 조각, 박스 조각 있어도. 솔직히 제일 잘 붙이는 방법이 뭐냐면, 정상적인 방법 아닌데 여러분한테 아주 안 좋은 것만 가르치는데, 사람들 안 볼 때 있잖아요. 비닐 같은 거. 왜 장작이라든지 장작 그 광줄이 보면 담아내기 가면 알아듣나? 양파 망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것도 이렇게 말아가지고 또는 우리 숯 같은 거 사면 다 비닐 팩돼 있잖아요. 그거 찢어가지고 밑에 넣어가지고 불 지피면 걔들이 진짜 연기 좀 나긴 하지만 정말 불 잘 붙어요. 그렇게 몰래 불 피우면 돼요. 그러면 뭐 애인이라든가 아내들이 당신 진짜 불 잘 지피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근데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하면 불이 잘 붙어. 근데 이걸 진짜 정직하게 불 붙이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정말로 알뜰살뜰하게 그 불씨를 살려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절절하더라고요. 그래서 딱 한 번 이렇게 판매건이 들어왔을 때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홍보하기 시작했죠.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. 한 번 파는 게 딱 고장이 나는 거예요. 와, 진짜 절박하대. 근데 여러분, 저도 정말 두려워요. 정말 두려워요. 고장에 대해서.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할까 봐. 그게 제일 두려워요. 그래갖고, 그때는 뭐 정말 불안해가지고 여기저기 묻고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공장에 컨택하고 별 쇼를 다 하는 거죠. 그렇게 해갖고, 이제 한번 고쳐냈던 그게 제 이제 자원이 되는 거고, 그리고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 어떤 고장건이 발생하는지, 고장건이 발생하면 저라고 바로 한 마리 이렇게 잘 못 해줘요. 맞잖아요. 내가 뭐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.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요. 인간적으로. 저도 이건 처음인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실 수 있겠냐.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고쳐주겠다. 대신 돈은 최소한 작게 받겠다. 또는 뭐 안 받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해를 구하는 거죠. 양해를 구할 때 무조건 기다리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피해 안 가고 또는 나한테도 덕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죠.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. 인간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. 그래갖고 하여튼 김민호 선생님도 참 애쓰셨다. 그때 양해도 많이 해주시고 그분한테 이제 애쓰를 해드리는데 또 고장나고 그래갖고 또 찾아가갖고 애쓰 해드리고 왜냐하면 국내에서 그런 어떤 부품들을 공수해갖고 저는 해결이 될 줄 알았거든요. 어떤 치수나 이런 것들이 맞아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갖고 미안하다고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. 그러면 내가 다시 정확하게는 공장에서 받아서 내가 해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제가 정말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기다려 주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죠. 가만히 낭창하게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. 근데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과정이 되게 진실되게 보이셨나 봐요.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또 추천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또 소개해 주시고 그 누구 소개로 이렇게 주문합니다. 그게 심지어는
지역이 완전 끝과 끝인 거예요. 경남에서 저기 뭐 경기도 파주에서 내 동기가 사장님한테 주문하면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점 알려지게 된 거죠. 그러함에도 여전히 이제 이날도 되게 웃겼었어요. 참 이날도 그 A사하러 가는 날인데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서 샀대. 난 저장된 번호가 아닌데. 저는 저한테서 샀는 학교라든지 선생님은 반드시 저장해 놓거든요. 근데 내한테 샀다고 막 거짓말 하는 거예요. 그 행정실 관련 분인 것 같은데. 그래갖고 설명서를 잃어버렸으니까 당신이 갖고 있다는 뭐 어떤 교육자료 같은 거 좀 달래. 그리고 나는 저장된 번호가 아니라고 했죠. 휴게소에서 이제 밥 먹고 있는데 그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거기 구입할 당시에 그 선생님이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주신다면 나는 그 선생님한테 줄 의향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화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자기소개를 했던 거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카페 자료에도 제가 배달했던 흔적도 없었고. 자, 그리고 내려오는데 또 메일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와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거 내가 다 읽지도 않았어요.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빠 죽겠는데. 나는 내 고객 챙기기도 힘든데.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2대를 샀대. 발사기를 2대를. 그 2대를 샀는데 나한테 단 한 대도 산 적도 없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개고생하면서 이것까지 알아냈는데. 자기가 왔을 때는 크게 고장이 아닌 것 같은데. 간단하게 좀 수리하면 될 것 같은데. 구입한 업체에서는 용달이 실어갖고 보내라. 전체 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용달 실어가 보내면 뭐 돈이 얼마입니까? 몇십만 원 더 나오거든요.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판단해가지고 보내면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냥 천에삘이 났다가 다음 수입 일정 있고 이러면 공장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수리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오매불망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발 막 극존칭 나옵니다. 막 제발 좀 고쳐달라고 좀 이렇게 이렇게 너그러움으로 뭘 너그러움이야. 그 2대 살 때 동안 실컷 딴 데서 돈 다 팔아주고 내한테 설거지 시키고 막 이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갑자기 감정이 팍 들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수신 거부하고 그건 답장도 안 해요. 그런 것들은.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. 속으로 생각해요. 솔직히 고생 더 해버렸으면 좋겠다. 고생 더 하고 아예 이제 못 쓰도록 돼버렸으면 좋겠다. 막 이런 악랄한 생각도 해요. 다 사람이잖아요. 대신 상대적으로 이런 선생님들 더 이렇게 내 믿고 있는 선생님들 잘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, 너무 또 사악한 이야기라 가지고, 뭐 올리나? 그래요. 그런 싸움이에요, 여러분. 여러분들도 사람이면 생각해보세요. 믿고 사는 사람 잘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생뚱맞은 사람, 딴 데서 뭐 2대, 3대 샀다 해서 하면서, 고장났는데, 이거 니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? 이거는 뭐, 성이 더 낫죠, 뭐.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. 그래갖고 이번에 가기 싫죠. 가기 싫고 힘들고, 좀 하기 싫은데 때론 막막하기도 한데 이럴 때 해줘야지. 솔직히 AS고 이럴 때 달려가줘야지. 임마가 진짜 해준다 하지만은 제대로 해주는 놈 맞네 이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. 항상 그렇잖아요. 우리가 한가하고 편안하고 이럴 때는 다 너그럽거든. 세상 사람 다 너그러워 막. 근데 자기가 짜증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거를 약속했는 부분을 지켜갈 수 있을까. 항상 그게 좀 힘들죠. 그때 이제 보색 드러나잖아요. 다 쌩까쁘고 막. 나 장사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. 팔고 나서 우리는 판매하는 업체지 수리해주는 업체 아닙니다. 이 줄 안다더라고. 그 대사가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. 전화하지 마십시오. 여기는 판매만 하는 곳이지 수리해주고 이런 거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저도 그래 한번 해볼까요?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참 구식 방식이고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고 저를 증명하고 이런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. 근데 때때로 이걸로 먹고 살만해지는 만큼 또 이거에 이렇게 옥죄이기도 하고 이 무게감 때문에 제가 이제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. 모든 게 그렇죠. 그냥 오늘은 그냥 이런 얘기 하나 해봤어요. 이거 완전 만신창이 다 돼가지고 선생님이 하다가 시킨 대로 안 돼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교체해드리면서 다른 부분들도 세팅 다시 다 봐드리고 그렇게 내려온 건이에요.